예, 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과 흉터 중에서 허벅지 지방 흡입 흉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지방 흡입과 흉터의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 흡입에서 흉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 중에 허벅지 지방 흡입은 흔하게 노출하는 부위는 아니지만 비키니를 입거나 반바지를 입을 때 흉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지방 흡입에서 흉터를 이제 생각해 볼 때는 허벅지의 앞면, 그리고 옆면에서는 허벅지 골반 쪽 주변의 흉터, 그리고 뒷면에서의 흉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 주변의 흉터를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지방흡입 할 때 허벅지 앞면의 흉터는 사타구니 주름을 중심으로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주름의 흉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저에게 재수술하러 왔던 분들의 흉터를 보여주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벅지 앞면에 사타구니 주름에 전면에서 4개의 흉터가 선명하게 대칭으로 보이는 이런 흉터를 가지고 저에게 재수술하러 왔는데, 물론 다른 부위에도 흉터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조금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흉터가 너무 크고 진하게 대칭으로 전면에 4개가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사타구니 주름에 전면에 4개 흉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매우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담 시에 실장이든 원장님이든 사타구니 주름의 흉터를 뚫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름에 가려져서 안 보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키니를 입다 보면 사타구니 주름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타구니 주름에 걸쳐서 흉터를 낸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허벅지와 복부를 이제 사병원에서 하고 저에게 재수술을 하러 오셨던 분인데, 허벅지 전면에 흉터가 이렇게 4개 진하게 보이고, 복부 흉터를 낼 때 골반 약간 안쪽에 되게 진한 흉터를 크게 2개를 더 추가로 뚫게 되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사타구니 안쪽 주름은 잘 보이지 않게 했지만, 약간 사타구니 주름의 외측 바깥쪽 골반 앞쪽으로 흉터를 전면에 이렇게 2개를 뚫었는데, 매우 진하고 켈로이드화까지 진행이 되어서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사타구니 주변, 그리고 전면에서 흉터가 이렇게 4개씩 보이게 하는 거는 이제 매우 흔한 지방흡입 하는 의사들의 흉터 위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작게 흉터가 났지만 크게 흉터가 대칭으로 날 경우에는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클로즈업 샷에서 보시면은 흉터가 이렇게 4개가 보이는 게 보이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흉터를 뚫고 하는 병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사타구니 주름에 4개가 있고, 복부도 했었는데, 복부도 속옷을 입으면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좀 작은 속옷을 입게 되면은 이런 흉터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주름, 그러니까 허벅지 지방흡입에서 전면에 흉터를 내는 것에 좋은 예를 한번, 제 생각에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했던 분인데 수술 전에 이런 상태였고, 수술 후에 보시면 속옷을 작은 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전혀 사타구니 주름에 보이지 않는 이런 후 사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아주 지방흡입을 하던 초창기에는 이렇게 사타구니 주름에 뚫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배웠었고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뚫고 했었는데, 한 3달 정도 됐을 때 환자분이 이 흉터가 대칭으로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흉터를 이제 사타구니 주름에서 속옷 안쪽으로 이동해서 뚫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안쪽으로 흉터를 내게 되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캐뉼라를 이렇게 돌아서 사타구니 안쪽과 앞쪽을 어프로치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힘들고 난해한 면이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끝나고 두고두고 이런 흉터 걱정을 없앨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허벅지 지방흡입에서 외측에 있는 흉터 예를
보시면은 이분도 이제 저에게 재수술을 하러 왔던 분인데 허벅지 지방흡입 하면서 뚫은 흉터는 이 흉터 2개인 걸로 생각되고 이거는 복부할 때 뚫은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허벅지만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진한 흉터가 2개나 뚫을 필요가 없었는데 2개나 있어서 매우 스트레스를 이제 유발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골반 측면에도 이렇게 흉터가 진한 흉터가 이렇게 4개나 있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를 뚫더라도 너무 진하고 크고 켈로이드화까지 진행되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상태였고 반대쪽에서 너무 진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진해지는 이유는 과격한 방법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환자의 살성도 있겠지만 과격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 살성하고 상관없이 흉터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격한 방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면은 이제 진동 기기식을 쓰거나 굵은 캐놀라를 쓰거나 이쪽에 스킨을 보호할 수 있는 스킨 프로텍터를 쓰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은 이런 마찰력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렇게 마치 화상 흉터처럼 이제 까매지고 진해지고 켈로이드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지방흡입에서 외측면의 흉터의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에게 수술하셨던 분인데 수술 전후 사진에서 일단은 이제 속옷 안으로 속옷을 입었을 때 속옷 안으로 속 들어갈 수 있게 흉터를 내는 게 중요하고 흉터가 사람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속옷 밖으로 약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프로텍터를 대고 진동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작은 캐놀라를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5주째인데 이 정도의 흉터로 이제 아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지금 5주째니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흐려질 걸로 더 흐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옆면에서도 작게 5주째 찍은 흉터인데 이제 프로텍터를 대고 작은 캐놀라로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흉터가 좀 작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골반 옆쪽에 이렇게 이제 흉터가 보이는데 이 정도의 크기면은 추후에 스트레스를 적게 유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허벅지의 뒷면에 있는 이런 흉터인데 이 뒷면의 흉터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허벅지 뒷면에 힙주름에 걸쳐서 흉터를 낸 거는 잘한 것 같지만 일단 흉터가 너무 크고 너무 진하고 커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흉터는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힙 주름에 뚫긴 뚫었지만 너무 크고 진한 흉터입니다. 반대쪽에도 이분도 이제 약간 그쪽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면서 흉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켈로이드화는 아니지만 약간 이쪽에 섬유질이 자라면서 이렇게 흉터가 커져버린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주름에 뚫지 않고 약간 힙의 중간 부위에 흉터를 냈는데 그쪽에 이제 밑에 이제 띠가 형성되면서 안쪽에서 당기는 마치 보조개처럼 당기는 그런 모습으로 흉터가 자리 잡아서 진해지고 그늘이진 이런 흉터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뒷면에서의 흉터의 좋은 예를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주름이 깊은 경우에는 주름 안에 쏙 흉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프로텍터를 대서 수술하고 작은 캐놀라로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후에서도 흉터가 확실히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흉터의 좋은 예를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는 힙주름이 진하지 않아서 힙주름에 흉터를 냈어도 흉터가 가려지지 않고 보이는 어쩔 수 없는 보이는 상태였지만 이렇게 저에게 수술하고 5주 된 사진이었는데 프로텍터를 대고 매뉴얼 방식으로 작은 캐놀라를 이용해서 수술하다 보니까 흉터가 이렇게 작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얘기했던 허벅지 지방흡입에서 무릎 주변의 흉터를 좀 더 고려해 봐야 되는데 허벅지 지방흡입 하다 보면은 무릎 주변을 사타구니 쪽에서 어프로치 하다 보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주변에 그 슬개골이 있고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깔끔히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릎 주변에 흉터를 내고 허벅지 지방흡입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특히 흉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릎 주변의 흉터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 전면의 대칭으로
이제 흉터를 내고 무릎을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너무 흉터가 크고 진합니다. 무릎에 흉터를 냈다면 무릎 주변에 있는 지방을 더 확실히 뺐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면 이제 무릎의 외측과 내측으로 지방이 약간 남은 것 같고 흉터만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쪽에도 3.5cm 정도의 흉터로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이제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무릎에 흉터를 이렇게 너무 크게 뚫고, 무릎이 또 아무는 과정에서 관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무릎 흉터가 벌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들도 너무 두고두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너무 흉터가 진하고 착색까지 같이 와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약간 무릎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릎 주변에 흉터를 낸 것 같은데, 무릎에서 상당히 떨어진 허벅지 쪽에 흉터를 2개 뚫고 너무 진해져 버린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태였고, 허벅지 안쪽도 이렇게 울퉁불퉁 요철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흉터 하나만 봐도 의사의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적나라한 흉터를 뚫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수술의 다른 부분인 이렇게 매끄럽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허벅지 안쪽 라인을 매끄럽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릎 주변에 좋은 흉터 예를 보시면, 저희 5주 된 분의 무릎 주변 흉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의 흉터를 모든 환자한테 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위쪽에서 최대한 접근해서 무릎을 정리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어프로치가 잘 되지 않거나 조금 남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술이 끝날 때쯤에 살짝 무릎에 절개를 하나 하고 프로텍터를 대고 되게 얇은 캐뉼라로 어프로치해서 정리를 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 흉터를 내서 이 흉터를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이렇게 좀 작고, 또한 이제 프로텍터도 대고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월 된 지난 상태에서 저에게 와서 허벅지 경과를 보러 오셨었는데, 이제 무릎 쪽에 흉터를 냈던 분인데 7개월 지나니까 많이 흐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흉터가 이렇게 이제 무릎에 약간 비대칭으로 작게 뚫어준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의 흉터는 더 많이 흐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수술 직후에 제가 무릎에 흉터를 내고 한 바늘 꼬맨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프로텍터를 대고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직후에 찍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아물 것으로 예상되는 흉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텍터를 대고 매뉴얼 방식으로 얇은 캐뉼라를 사용한다면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흉터가 티가 나지 않는 무릎 흉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과 흉터 중에 허벅지 지방흡입 흉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